네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산호세 소재 SK 하이닉스 아메리카의 김장률 팀장님께서 자동차 기능 안전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디램 및 SSD에 대한 설계 고려 사항을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플래시 소자는 최근 수년간 다양한 응용 분야와 요구 사항에 필요한 소자입니다. 특히 커넥티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데이터 저장 공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SK 하이닉스는 고신뢰성과 고안전성의 자동차 플래시 SSD 로드맵과 그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자료를 소개합니다. 김장률 팀장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저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ASSIC 2022년 행사에 초청해 주신 QRT 반도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김장률이라고 하고요. SK 하이닉스 아메리카에서 디램 테크놀로지 그룹의 테크니컬 마케팅 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버, 모바일, AI, 머신 전용량 메모리뿐만 아니라 올해는 오토모티브 관련 메모리 디자인 인게이지먼트 앤 비즈니스 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오토모티브뿐만 아니라 퓨처 메모리 패스파인딩 업무 또한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토모티브는 향후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여러 SoC 회사 그리고 고객사들과 관련 논의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키 타이틀은 Design Consideration for Automotive Safety Application입니다. 오토모티브 시장은 매우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셀프 드라이빙 그리고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기술 발전에 따라서 펑셔널 세이프티 펑션도 더욱더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펑셔널 세이프티를 고려한 자동차 부품 개발은 차량용 반도체에서 필수적으로 만족하고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세이프티 펑션은 사람의 삶과 죽음과 직결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요소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135만 명 이상이 교통사고와 관련되어서 사망하고 있으며 이것은 꼭 24초마다 한 명씩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향후 오토노머스 드라이빙과 다양한 세이프티 펑션이 개발이 되면 이 교통사고 숫자도 오히려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프루븐 메모리 프로바이더로서 로버스 퀄리피케이션을 확보하고 안전한 제품을 고객사에 공급하기 위해서 전장 부품 인증인 ACQ 100뿐 아니라 ISO 26262 이상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디램 테크놀로지 리더로서 저는 오토모티브 시장의 펑셔널 세이프티의 중요성과 함께 타겟 리퀘어먼트, 마켓 트렌드, 그리고 챌린지, SK 하이닉스 오토모티브 라인업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오토모티브 메모리 마켓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표는 보시다시피 오토노머스 비클에 대해서 D램 그리고 낸드의 리퀘어먼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의 레벨은 아시다시피 자율주행 기능의 구현에 따라서 레벨 1에서 레벨 5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관에 규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레벨이 6까지 규정하는 데도 있지만 여기서는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현재 레벨 2 수준의 차량들이 판매가 되고 있고 리딩 업체들은 지금 기술적으로 레벨 3와 레벨 4를 구현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적용하고 개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교통 규제 및 법규들도 함께 마련돼야 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은 앞으로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만 2025년, 2023년 수준에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L5 주행 차량을 그냥 쉽게
접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 차량에는 그 많은 센서들과 그 센서들의 융복합, 그러니까 센서 퓨전이 구현해야 할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 그 L5 레벨 5 기준으로 요래서 얘기한 것처럼 약 30개 이상의 센서가 서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그 센서들의 모든 정보들을 제대로 프로세싱하고 그 데이터들을 콜렉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메모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중요한 부품으로서,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메모리의 밴드위스와 카패시티가 아주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것들을 위해서 메모리 업계의 지속적인 솔루션 개발이 아주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그 오토노머스 베이클의 레벨 3, 레벨 4, 레벨 5로 증가하게 되면서 더 많은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저장하고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 메모리 밴드위스와 커패시티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그 Building Automotive Memory Development Plan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만약 그 오토노머스 어플리케이션의 메모리 성장 요소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면 약 세 가지의 핵심 요소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 오토모티브 디벨롭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OTA, Over the Air 기반의 정보 전달 및 자율주행에 필요한 교통정보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소프트웨어 앤 펌웨어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등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이런 그 텔레메트릭스, 즉 무선 통신과 이 GPS 기술들이 결합되어서 자동차의 위치 정보, 안전운전, 엔터테인먼트, 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주요 차량과 모든 통신이 서로 통신해야 되는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메모리 밴드위스가 중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인포테인먼트나 그 디지털 클러스터도 유저 익스피리언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양한 OS들이 지원되고 매우 높은 해상도의 디스플레이가 지원돼야 되고, 소프트웨어 기반의 그 조종석 관련 지원 등에 대해서는 메모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의 기본이 되는 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시스템의 기능들이나 그 이런 브이클의 AI 머신능의 기술들과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와 차량 도로 컨디션 등을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들을 가지기 위해서는 프로세싱 파워와 메모리 밴드위스는 더욱더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메모리 리퀘어먼트에 대해서 잠시 보시면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레벨이 증가함에 따라서 메모리 덴시티와 밴드위스는 더욱 증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벨 3는 주로 파워풀한 스탠드얼론 SoC를 사용하고 약 8에서 32GB의 LP4 그리고 약 512GB의 eMMC 또는 UF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러나 레벨 4로 넘어가게 되면서 시스템은 더욱더 다양한 SoC와 그에 대해 플러스로 해서 엑셀러레이터 기능을 함께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러면서 64GB 정도의 LP 메모리와 엑셀러레이터는 더 많은 밴드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며 약 1TB의 UFS 또는 SSD 솔루션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이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L4로 가게 되면 다양한 멀티 시스템으로 구성하게 되어서 100GB 이상의 LP 메모리와 그 HBM3, HBM4 이상의 그 엑셀러레이터 하는 밴드위스가 필요하게 되고 2TB 이상의 UFS SSD 메모리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그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의 발전으로 인해서 HBM이나 이런 GDDR 같은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솔루션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LPDDR 솔루션이 도미넌트한 포션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오토모티브 드라이빙 메모리 솔루션으로서
지속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L4, L5 자율주행이 발전함에 따라서 엑셀러레이터가 필요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사용도 더욱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electrical vehicle 대해서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자동차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 규제와 이에 따른 electrical vehicle 카 지원 정책 등과 맞물려서 OEM들은 빠르게 전기차 출시 및 개발을 극대화 중에 있습니다. 그 autonomous vehicle은 그 electrical vehicle의 접목이 되어서 개발이 더욱더 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런 이 electronic 아키텍처에서 점차 융복화되며 개발되는 과정으로 업계는 계속해서 진화되고 있습니다. 여기 간단한 도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기존에 개발된 현존의 차량이 파워트레인, ADAS, 바디, IVA를 따로 구성된 수백 개의 ECU, Electrical Control Unit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현재 개발 중이고 향후 개발된 차량들의 아키텍처는 도메인 컨트롤러로 개발이 되어서 로케이션 및 기능들에 따라서 기존의 분산화된 구조에서 점점 더 집중화되는 센트럴라이제이션 되는 구조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향후 자동차는 더욱더 중앙 집중형 구조의 방향으로 개발되어 자율주행을 더욱더 구현해 나갈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으며 이런 센트럴라이즈드나 이런 조너 아키텍처로 많은 OEM들과 업계 고객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센서와 컨트롤러가 센트럴라이즈드 프로세싱 됨에 따라서 메모리에 요구되는 성능과 용량이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4대 영역이라고 하면 파워트레인, 브레이크나 엔진 시스템, 바디, 그리고 ADAS 영역은 각각 동작을 하고 있다가 향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트럴라이제이션 되어서 이 센트럴이 되어서 다 이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이 지금은 각각의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지행했다면 향후에는 모든 데이터를 센싱해서 분석해서 의사결정하고 그다음에 액션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가 센트럴라이제이션 돼서 진행이 되고 소프트웨어도 각각의 하드웨어를 관장하는 것이 소프트웨어도 하나로 관리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변경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센트럴라이제이션 되어야 문제없이 일원화되어서 즉각적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챕터 2로 오토모티브 펑셔널 세이프티를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사항과 그 펑셔널 세이프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장에 대해서는 앞장에서 잠시 얘기를 드렸지만 그 차량의 그 전기, electricity and electronic architecture의 변화가 기능 안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집중형 또는 그 저널 아키텍처는 점차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ECU, Electronic Control Unit의 통폐합을 계속해서 이끌어 갈 것이며 이에 따라서 메모리 측면에서는 높은 성능과 큰 용량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저는 그 전 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D램을 간단하게 예로 설명드린다면 D램은 차량 내 디자인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D램은 이런 안전이 중요시되는 ECU, 도메인 컨트롤러 등에서 채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 차량용 반도체 내에서 많은 포션으로 채용 중인 LPDDR4나 LPDDR4X의 경우 모바일 시장에서 채용되기 시작해서 지금 메모리 프로바이더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차량용 반도체로 납품하기 위해서 고품질, 고신뢰성 제품을 위해서 각 회사별 노하우 등을 활용하고 연구하여서 시장 내 제품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큰 방향성으로는 LPDDR, 향후는 LPDDR5 또는 다른 모드의 제품들이 쓰이는 영역들이 있겠지만 세이프티와 연관이 없는 영역과 세이프티 크리티컬 영역에 공통적으로
제품이 채용될 수 있으므로 가장 월스한 경우를 고려해서 이런 제품들이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즉 ASIL, Automotive Safety Integrity Level B에서 D까지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들을 고려해서 제품이 개발, 생성, 관리되어야 하므로 해결해야 할 계절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업체들은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한 디자인과 프로세스를 갖춰가며 개발이 돼야 되고 이런 휴먼 크리티컬 시스템 리퀘어먼트와 디자인 솔루션을 위해서 그에 적합한 스트레스와 하이 스테이크 인바이러먼트에 적합한 디자인과 프로세스를 구성해서 제품을 개발하여야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SO 26262는 모든 자동차용 전기전자 안전 관련 시스템에 제품 수명 전 주기에 걸쳐서 적용 가능한 자동차용 장비의 안전 기능을 정의하는데 더 이상 이것들은 옵셔널이 아니라 필수상 맨데이토리로 인식해야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개념도를 간단하게 역해서 표현해 봤습니다. ISO 26262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FMEDA Failure Mode, Effect and Diagnostic Analysis 수행이며 랜덤 하드웨어 폴트 페일리어 시스템의 시스템적 결함 고장과 우발적 랜덤 결함 고장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랜덤 폴트나 페일리어는 FMEDA를 통해서만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적 폴트나 페일리어 같은 경우에는 설계 또는 사양상의 문제로 발생하는 이런 폴트나 페일리어로서 강건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회피할 수 있으나 이런 랜덤 폴트나 페일리어는 안전 메커니즘과 같은 다양한 안전한 통해서 피할 수 없는 결함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 랜덤 이런 폴트나 페일리어 평가에 HAM 하드웨어 아키텍처 메트릭과 probability metric for random hardware failure 같은 이런 우발 곤정에 대한 확률 메트릭 등을 더욱더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장은 그 오토모티브 섹터의 실리콘에 따라서 다른 그레이드의 리퀘어먼트가 있는데 이런 기능을 만족해야 하는 가운데 차량용 반도체 칩이 사용되는 영역에 따라서 요구하는 그레이드 수준에는 일반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그 차량용 반도체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40 디그리 C에서 약 125도 C 혹은 150도 C까지 고온 등에서 동작과 신뢰성을 보증해야 되는 이런 harsh한 컨디션들이 있습니다. 그 DIS 같은 Driver Information System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주로 마이너스 40에서 105도씨 조건으로 105도씨 조건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ADAS, 바디, 셰시 등 이런 부분들은 마이너스 40도에서 125도까지 지원을 해야 되고 엔진에서 구동기관까지 연결된 이런 파워 트레이닝 경우에는 더 높은 고호인 맥스 150도까지 보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요소에서 인간의 생명과 연결되므로 이런 품질 신뢰성이 무결점으로 보증이 되어야 되고 차량 이용 기간을 고려시 롱 라이프 약 10년에서 15년 동안 이런 마이너스 40에서 맥스 105도, 150도씨까지 보증이 되어야 되는 하시 컨디션을 지원해야 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전장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펑셔널 페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래 기능들은 반드시 추가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 페일은 최소화하고 만약 나게 되더라도 바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는 지금 서버의 수준보다 훨씬 더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것들이 오토모티브 마켓입니다. 앞에 언급드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각 기능 안전들을 고려해서 반도체 메모리 설계 시부터 이런 펑셔널 세이프티 기능들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 몇 가지 예들을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FMEA, 그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FMEDA, Failure Mode, Effect and Diagnostic Analysis의 경우는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과제고, 시스템 관점에서 이런 폴트나 failure에 대한 분석이나 정의가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반드시 회피할 수 있는 세이프티 메커니즘이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펙적으로는 더 로버스트한 제품의 스펙을 만족하기 위해서 시스템 ECC와 컴패터블한 메모리 온다 ECC를 설계하고, 시스템 ECC와 메모리 온다 ECC가 서로 얼라이먼트를 통해서 시스템 ECC의 커버리지를 극대화하는 것도 또한 매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안전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폴트 인젝션 테스트를 통해서 내부 ECC 엔진을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이 traceability and consistency를 만족하는 제품들이 계속해서 개발해야 되고, ISO 26261을 만족하는 소프트웨어 툴을 사용을 통한 디자인 등이 준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챕터는 이제부터는 미래의 중요한 먹거리가 되는 그 오토노머스 시장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 SK 하이닉스에서 현재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라인업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SK 하이닉스는 오토모티브 이거 프로덕트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D램과 낸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는 토털 메모리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그 다양한 D램과 낸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현재 메인스트림 오토모티브 메모리 시장에서는 DDR3에서 현재 LPDDR4로 변경되고 있고, 이제 LPDDR5로 트랜지션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 리딩 SOC나 고객 회사들은 LPDDR5를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시장으로 좀 더 이제 구분해서 본다면 말씀드린 텔레매틱스 and ADAS 같은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같은 세그먼트에서는 메모리 밴드위스가 덴시보다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그 아주 주어진 시간에 빠른 시간 안에 그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 밴드위스가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나 CDC, 이거 CDC 같은 이런 마켓들은 메모리 밴드위스와 커패시티가 모두 중요합니다. 그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센트럴라이즈드 카 일렉트리컬 아키텍처로 향후에는 파워 컨섬션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메모리 오토모티브 시장도 결국에는 메모리 밴드위스가 중요하고 커패시티를 제공하고 어떻게 로우 파워 컨섬션 솔루션을 제공하는 건가가 향후 오토노머스 드라이빙과 이 오토모티브 마켓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으로 저희 그 SK 하이닉스의 D램 롱텀 플랜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오토노머스 비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New Electrical and Electronic Architecture를 사용하고 도메인 컨트롤러를 통해서 Centralized Architecture로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키텍처 변화에 따라서 Self Driving Capability 레벨은 계속해서 이제 발전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D램의 그 밴드위스와 덴시티도 드라마티컬하게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0년 기준으로 2021년 기준으로 해서 LPDDR4, LPDDR4X가 현재 메인스트림 D램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2022년, 2023년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PDDR5가 사용되기 시작해서 2025년에는 LPDDR5가 메인스트림이 될 것이고, 향후 2025년에서 2023년부터는 LPDDR6 그리고 HBM 솔루션도 매우 중요한 그 엑셀러레이터가 나올 거기 때문에 HBM이 매우 중요한 솔루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벨 4, 레벨 5로 갈수록 너무나 많은 그 데이터를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엑셀러레이터 같은 기능이 붙게 되고 이 엑셀러레이트를 위해서는 아주 빠른 밴드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HBM은 더욱더 중요하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그 오토모티브 낸드 롱텀 로드맵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낸드도 마찬가지로 이미 앞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New Electrical and Electronic Architecture 변화에 따라서 이 오토모티브형 낸드 솔루션도 계속해서 이제 발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2020년, 2021년 기준으로 eMMC 5.1이 메인스트림이지만 현재는 UFS Universal Flash Storage 2.2와 3.1이 결국에는 향후 메인스트림이 될 것이고 향후 계속해서 UFS 4.0, 5.0으로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는 지속해서 발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맥스 시퀀셜 밴드위스도 2000 메비바이트 per second에서 향후에는 7000 메비바이트 per second 그리고 8000 메비바이트 세컨 이상으로 계속해서 이제 밴드위스도 발전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덴시티도 지금 64GB에서 맥스 512GB 향후에는 2TB 이제 4TB까지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발전되게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 SK그룹은 현재 그 오토모티브 시대에 따라서 즉 그 이모빌리티 시대에 맞춰서 각자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의 중요한 회사들은 서로 협력하고 이모빌리티를 리드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너지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K하이닉스와 SK그룹의 주요 회사들이 어떻게 상호 협력해서 이 오토모티브 비즈니스를 이끌어 나가고 주도하는지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아메리카의 디램 테크놀로지 리더로서 미주에서도 더욱더 오토모티브 시장을 개척하고 필요한 기술들을 센싱해서 미리 필요한 기술들을 준비하고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만약 질문 사항이 있다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모든 것들을 받아서 다 대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